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가 무령왕릉 발굴 50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라는 주제로 오늘 공주박물관에서 개막해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 귀걸이와 진묘수, 청동거울 등 5,200여 점 전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전시되고 특히 무령왕릉 발견 최초 보고문서와 발굴조사 실측 도면, 탁본 등 관련 발굴 자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3차 공동채용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공동채용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으로 행정직 64명, 연구직 161명 등 모두 22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공동채용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거둔 시세 차익이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원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특공아파트 25,900여 가구 가운데 19.2%에 달하는 4,900여 가구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은 6,803억 원으로 1인당 1억 3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받고 실거주 없이 전세나 월세를 거쳐 매매를 하는 등 투기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가구 업체로 입주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케아 계룡점의 건축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계룡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충청남도의 교통 영향 평가를 시작으로 계룡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건축 허가 협의를 거쳐 이케아 코리아가 신청한 이케아 계룡점의 건축을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아 계룡점은 두마면 농소를 이루한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완공 시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기대를 모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오늘 전체 회의는 회계 보고 등의 목적으로 여야가 세종의사당 법안 심의를 위해 오는 24일이나 26일에 법사위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분리해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자는 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기준 완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던 대전 서구 용문 1, 2, 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심사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가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 검토에 들어가면서 분양가 상향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분양가 심사 신청을 취소하고 개편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조합 측은 이달 안에 개편안이 확정돼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면 연내 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준공 예정이었던 세종시 금강보행교 공사가 늦어져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변 상가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보행교 준공을 기다리며 비싼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이어왔는데 1년 가까이 개장이 미뤄졌고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휴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총 연장 1,650m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건설되는 금강보행교는 지난해 폭우로 현장에 설치된 가교가 유실되면서 공사가 미뤄졌습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 시간 기준으로 저녁 6시 59분에 뜹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는 21일 추석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저녁 6시 59분이며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22일 1시 1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엑스포 과학공원 첨단과학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과 광주에 이어 중부권에서는 처음 문을 연 대전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4,500여 제곱미터의 터에 500석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경기장엔 부조 경기장과 부조 정실, 선수 대기실 등이 마련됐고
대형 스크린 4개가 설치돼 어느 자리에서든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위한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충남대 등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충남대는 2,600여 명 모집에 24,400여 명이 지원해 9.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수시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전대는 7.74대 1로 지난해 7.14대 1보다 상승했고 우송대 역시 7.48대 1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반면 한남대는 4.72대 1, 건양대는 5.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충남 도립대가 내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 도립대는 올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데 이어 내년 신입생들부터는 전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무상교육을 완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대전과 충남의 아파트 매매가는 오르고 세종은 내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대전은 1.33%, 충남은 1.19% 올라 두 지역 모두 지난 7월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세종은 0.29% 내려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유초등 특수교사 등 공립초등교원 409명을 선발합니다. 지역별 교사 선발 인원을 보면 대전은 32명으로 유치원 2, 초등 12, 특수 18명이며 세종은 118명으로 유치원 10, 초등 78, 특수 30명입니다. 충남은 259명으로 유치원 39, 초등 150, 특수 70명을 선발합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초등교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1차 시험은 11월 13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치러집니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오늘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광역 경제권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정 대상지는 대전 금탄지구와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첨단 복합단지 등으로 개발 계획에는 첨단, 핵심 전략산업 육성 정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대전시와 세종시는 올해 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내년 7월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가 13년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해지된 뒤 처음 체결된 이번 단체 협약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내 협의회 활성화와 교원 연구비 지급, 학교 식당과 매점 시설의 현대화,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등 283개 항이 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31개 항은 단체 협약에서 제외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소송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철도가 추석 연휴에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한국철도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를 추석 특별 수송 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을 위해 창쪽 좌석 승차권만 발매하고 모든 열차의 입석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